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쟁 결의문을 읽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옥천 FM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 장애인권 활동가인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님께서 본인의 삭발 결의문을 본인의 육성으로 전해드렸고 1차 삭발 결의자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이형숙 대표님의 결의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 삭발 결의자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님의 결의문과 3차 삭발 결의자인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 공동대표님의 결의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의문 내용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쟁 결의문. 저는 단지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2차 삭발 결의자 최용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최용기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질기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자가 있을 때부터 이동권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동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인 것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차별이 1년 365일 계속되었습니다. 인수위가 있는 경북군역에서 지하철 타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무소는 구파발, 연신내, 불광역, 노변역을 지납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탄다고 지하철을 막아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단지 지하철을 타는 우리 시민분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이동하고 싶고 이동할 때 떨어져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나도 평등하게 내 기준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나도 사람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저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내 집에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내 이웃과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결코 이거마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우리 사람들을 볼보로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고 결코 우리 사람들이 볼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저는 제 장애 속도로 지하철을 탔을 뿐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 차기 여당 대표가 될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지하철 타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게 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정치적 도구로 장애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이 대표는 가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하고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삶과 그분의 삶은 다릅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장애인을 혐오와 차별로 무시하는 차기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께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젠 그분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께도 저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단 일주일만 함께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민생 탐방을 제안합니다. 단 일주일만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왜 장애인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 세상을 평등 세상으로 바꾸는데 저는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의로 저는 오늘 삭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씨가 낭독하신 최윤기 회장님의 결의문을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자립 이야기고요. 저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수, 수진, 병석입니다. 네, 오늘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결의문 내용을 들으면서 제 장애 속도로 지하철을 탔을 뿐입니다. 제 기준으로 탔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속도는 당연히 다 다르고 다만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선 순서대로 지하철을 이용할 뿐이잖아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그렇게 그냥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 타려고 보면 줄 자체를 같이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상의 모든 게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속도도요. 저희가 휠체어에 백미러가 있는 경우는 후진해서 보고 타는 경우가 있지만 탑승객이 먼저
있을 때는 저희가 탑승객이 한쪽으로 비켜서서 휠체어가 탑승할 여유 공간을 확보해 줄 때 비장애인의 발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선 탑승객이 없을 경우는 처음부터 후진으로 타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먼저 회전을 해서 타면 내릴 때 앞을 보고 내릴 수가 있어서 편해지니까. 그리고 비장애인 탑승객이나 다른 탑승객이 탔을 때 비켜서 내리기가 또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엘리베이터 한 대에 휠체어 2대가 보통 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엇갈려서 타야 같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서는 것보다 앞뒤로 엇갈려서 탈 때 휠체어는 타고 내리기가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속도 자체가 빠른 것도 있지만 선 탑승객이 있을 때는 이 탑승객들이 이럴 여유 시간을 잘 주지 않아요. 그리고 탑승객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잠깐 내려서 휠체어가 이제 들어가서 회전하고 자리 잡을 시간을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민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은 휠체어 이용자와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타본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장애인 내려서 휠체어가 탈 공간을 주고 그 이후에 다시 타는 이 배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비장애인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이용을 할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게 좀 더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속도는 다르지만 비장애인이 자신의 속도를 잠깐 멈춰놓고 저희가 회전하고 타는 이런 저희의 속도를 서로 맞춰서 저희하고 조절하고 맞춰간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하철 이용도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기까지 그 안에 우리는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던지 그 안에 우리는 다 탑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 선 탑승객이 있을 때 휠체어석에 비장애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몰려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통로에도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휠체어석에 짐을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비장애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룹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저희 휠체어 이용자가 그 자리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통로에 저희가 서 있거나 아니면 문 앞에 서 있거나 해야 하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내에 얼른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통로를 지나치는 비장애인들한테 저희가 길을 막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저희는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장애인들이 휠체어석을 비워두는 경우는 흔치 않죠. 또 뭐 비장애인들도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이제 이용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휠체어가 탔을 때 얼른 자리를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지하철을 매우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거의 막 꽉 차 있어서 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휠체어석은 원래 휠체어 이용자가 활용할 권리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용자가 없고 자리가 없을 때 물론 잠깐 서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휠체어 이용자가 오면 당연히 바로 자리 내어야 하는 바람직한 시민 의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자가 지하철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저는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의 못 봤고 제가 한 5년 정도 서울에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 다 휠체어석을 이용하지 못하시고 그냥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금방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 자체를
지하철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있고 사람들이 급하게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 내가 탈 곳을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휠체어석이 있는 그 열량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다가 탑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탈 자리가 이제 꽉 차 있으면 통로 아무 곳에나 저희가 자리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장애인이 지하철 안에서 이동을 할 때 내가 걸림돌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석이라고 해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매번 일일이 양해를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임산부석을 보통은 비워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남성도 앉고 어르신도 앉고 많은 분들이 평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내가 임신한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의 여성이 과연 매번 비켜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임산부석에 유산 위험성이 이렇게 높은 초기 임산부가 예전에 앉아 있었는데 겉보기에 임산부임이 드러날 정도로 배가 나온 게 아닐 경우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사례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죠. 네. 과연 그 임산부는 매번 내가 임산부니 비켜달라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나라 저출산 하는데 정책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도 또 우리 시민 의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아까 배려라고 했는데 배려보다는 권리로서 이런 걸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임산부 배지가 생기기도 했어요. 맞아요. 겉보기에 임산부임이 드러나지 않는 여성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임산부석을 안 비켜준 것을 공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이 오늘 진짜 뿌듯했던 거라는 제목으로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볼 때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산부석이 있는 이유는 임산부가 오랜 시간 서 있기에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는 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하철은 고정된 좌석이 대부분이죠. 수많은 열량 중에 휠체어석이 있는 열량은 한 칸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휠체어석이 있는 그 열량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아차도 트렁크 짐이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럿이 이용하더라도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는 휠체어석을 비워주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유아차 트렁크 얘기 나오시니까 저 한마디 약간 보태면 사실 지하철 타면서 휠체어석이랑 유아차는 같이 사람이 타는 거니까 같이 탑승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거기 트렁크 표시가 같이 있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엄연히 이용하는 그런 좌석의 개념인 건데 휠체어석은 거기에 트렁크 표시를 같이 해놓은 지하철 공사 관계자분들은 다시 한번 그게 정말 맞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아차 그림 있고 트렁크 그림 있고 저희 이제 휠체어 그림이 있으면 유아차랑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 이해가 가지만 이제 트렁크 그쵸.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이 탑승하는 것과 짐은 엄연히 다르죠. 네. 그래서 트렁크는 이제 위에 선반에 네. 올리도록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캠페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좀 큰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입구 옆쪽에 칸에 세운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가까운 건 가깝지만 대부분 멀어서 역마다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열차 사이도 단차가 있는 곳도 있어요. 플랫폼과 열차 사이에 단차가 있다고 하면 틈 사이로 바퀴가 끼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는 것보다 뒤로 타는 것이 조금 안전하긴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탄다고 빨리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비장애인은 발을 밟을까봐 신경을 쓰면서 타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밟히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천천히 탈 수밖에 없고, 탄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에 비장애인들도 타기도 힘든데 장애인이 지하철을 탑승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각 출근 바쁘기엔 함께 탈 수 없는 것이 물음표가 찍힙니다. 네, 하나의 지하철에 휠체어석이 있는 열량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휠체어석이 있는 열량만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틈이 좁아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휠체어석이 없는 나머지 열량의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틈은 최대 성인 발 하나가 빠질 정도로 넓어요. 그 공간을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고 탑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시간에는 더더욱 지하철 탑승이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지하철은 앞서 이야기했듯 누구든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순차적으로 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이용자가 먼저 줄을 섰을 때는 탑승하는 동안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으면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탑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휠체어 이용자는 맨 끝에 있는 열량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부당한 것 같아요. 또 휠체어 이용자가 같이 줄을 서서 탑승도 할 수 있고, 맨 끝 열량이 아닌 곳에서도 탑승이 용이하면 계속 그냥 순서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열량을 휠체어 이용자든 비장애인이든 탑승이 가능하도록 틈을 좁히면 되는 거죠. 지하철 공사에서 그 틈을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항변을 하지만 사실 기술은 다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결국 모든 장애인 관련해서 불편함이 초래된 사회의 문제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약간 바꾸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돈이 드는 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장애인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이나 사회의 어떤 약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무언가를 바꿀 때는 비용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이런 시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지하철 타려다가 발이 빠질 뻔해서 부모님이 얼른 잡아주신 적도 있고요. 제 친구는 출퇴근 시간에 급하게 출근하다가 구두가 끼어서 발이 심하게 다쳐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됐던 적도 있어요. 급하게 가느라 잘 모르다가 피가 철철 나가지고 그때 발견하고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 스크린 도어랑 지하철 사이로 또 저 대학교 때 깜짝 놀란 게 술 취한 어르신이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가시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이 없이 구출되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의 피해를 입은 적도 많죠. 네, 실제로 승강장과 스크린 도어 사이에 사람이 껴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모든 게 하나로 통한다고 봐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에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았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빨리, 또 무한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겠죠. 모든 열량을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틈이
넓지 않도록 해뒀다면 비장애인이 발 빠짐 사고도,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또 유아차가 어렵게 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승강장과 스크린 도어에 사람이 끼었을 때 출발 전에 확인이 되었겠죠. 어차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잠시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병석 씨가 골라주셨어요. 어떤 곡이죠? 네. 노래 가사 중에 버티고 버텨라는 가사가 좋아서 선곡했습니다. 가옥의 시작을 듣고 오시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이번에는 3차 삭발 결의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 공동대표님의 결의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쟁 결의문. 대한민국이야말로 장애인에게 비문명적이지 않습니까? 3차 삭발 결의자 권달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사랑하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장현의 활동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더 빡세게 투쟁을 해야 하는구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경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중앙정부보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쫓아다니며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수없이 전달하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들어야 했던 공무원들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 활동 지원 24시간을 제공하고 타시설을 지원하냐는 답뿐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도 장애인 타시설 자립생활 권리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정권이 바꿨다고, 도지사가 바꿨다고 장애인 삶은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수많은 정책들을 약속했지만 그것들은 늘 예산에 담보하지 않는 모래성 같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보장한 이동을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특별한 능력이나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본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문명적인 국가라면 정부가 이 당연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외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야말로 비문명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20%도 못 미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마다 운영 지침과 비용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경기 지역 내 어디든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가 하며 어떤 지역은 해당 지역이 아니면 수도권뿐 아니라 경기도 내 지역 이동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한 지역도 있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운행 대수를 대폭 줄여서 운행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이나 퇴근 후 여가 생활이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투쟁은 국제협약에 비준하고도 이를 시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사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장현 투쟁을 시민의 볼보로 하는 떼쓰기 취급하며 우리에게 당장 멈추라 경고하고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 비어 이준석 대표에게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차기 여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낙상 사고로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이웃 가운데 누군가는
죽을 각오하고 위협천만한 리프트에 몸을 맡기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앞에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1년을 외쳤습니다. 이젠 차별을 멈춰 주십시오. 이준석 당대표와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님이 JTBC에서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팩트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톤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죠? 내 집 앞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 근처에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죠? 이동의 연결은 핵심은 연결입니다. 다시 요거 할게요. 핵심 문장이라 다시 읽어주세요. 네. 나도 알았어. 이동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중간에 이동이 끊기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장소를 돌아가든가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야 하는 지점이 나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지점이라고 하면 나의 일상은 무너지겠죠. 나의 학교나 직장 앞에는 지하철을 탈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우리 집 앞에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나는 어떤 방식의 이동을 해야 할까요? 저상버스 보급률도 보급률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노선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집 앞에, 우리 학교 앞에, 내 직장 근처에 저상버스가 안 서면 무슨 소용이죠? 우리 집 앞에는 막차가 6시 전에 끊긴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죠? 연결이 끊기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사회생활의 연결도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저상버스 도입률 몇 프로, 엘리베이터 설치율 몇 프로, 이 비율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란 거죠. 맞아요. 근데 진짜 단절되는 구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대학교에서 지하철역까지 무조건 동네 버스를 타고 다시 가야지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다른 곳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바로 앞에 버스가 서는 것은 아니었고 길도 건너야 됐고 길을 건너는 와중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턱도 있었어요. 버스도 저상버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근데 제가 그 어느 날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에 깁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체감되더라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저상버스가 왔으면 저희 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에 저상버스가 왔으면 저도 좀 더 편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단을 올라서 버스를 타야 됐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가면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은 들어가기 바로 편한 곳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또 돌아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도 뭐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어르신이거나 휠체어 이용객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갑자기 다리를 다치거나 한 사람들도 지하철을 탑승할 수는 있지만 양쪽에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정말 길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물론 있었죠. 어떤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어떤 곳은 엘리베이터만 있기도 하고 지하철역마다 상황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한 약속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갈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깁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지하철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우르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먼저 올라가려면 뒤에 계속 오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혜수 씨가 경험을 이야기했듯이 비장애인도 상황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편하고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 아까 혜수 씨처럼 일시적 장애를 경험한 분들, 그리고 유아차와 동행하는 사람, 무거운 트렁크와 동행하는 여행객,
그리고 짐을 든 사람 모두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편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입을 위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운동을 할 때 비장애인도 함께 연대했어요. 이동권 투쟁도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이용이 편해지니까요. 맞아요. 오늘 방송 저희가 이제 곧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가수가 오셨습니다. 바로 휠타님입니다. 휠타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옥천에서 신곡으로 각 데뷔한 휠타 수진입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참여해 주셨고 오늘 신곡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신곡 제목이 무엇인가요?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right now입니다. 요즘 핫한 아마존 소울리스좌에게 영감을 받아서 오마주했습니다. 벌써 궁금한데요. 특별한 신곡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상 버스 기사님의 안내를 따라 휠체어도 쉽게 타 유아차도 쉽게 타요. 아동 좋습니다. 노인 좋습니다. 친구 좋습니다. 솔로여도 좋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다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저상버스 이것은 필수입니다. 모든 역사 엘베 서치 유아차 좋습니다. 휠체어도 좋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다 탈 수 있는 모든 역사 엘베 설치 이것은 필수입니다. 저상 버스 붕부르릉 부르릉 너도 나도 쉽게 타는 저상버스 필수입니다. 학교 갈 때 타요. 직장 갈 때 타요. 외출할 때 타요. 혼자서도 타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다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저상버스 대중 교통 오늘도 내일도 다다다다 타고 싶다. 너도 나도 타고 너도 나도 타 너도 나도 타고 우리 모두 타. 학교에 직장 갈 때 학교 갈 때 저상버스 타고 가십시다. 저상버스 타는 겁니다. 저상버스 안 좋을 수 없는 이것은 저상버스 아수아 언제부터? 지금 당장. OC ILC 웰컴. 와, 너무 멋진 데뷔였어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드셨나요? 밤을 샜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까? 소울리스좌의 소울이 없는 그 노래에 영감을 얻어서 밤새 개사했어요. 와, 휠타님 너무 멋지네요.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실 예정인가요? 언제든지 초대해 주세요. 가사는 계속 봐야 합니다. 와, 너무 좋은 가사였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따라 불러보면 너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호흡이 딸리는 걸 따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병석 씨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상버스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지하철도 그래요. 장애인들만 편하게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같이 이용하자는 메시지가 귀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노래 가사가 좋습니다. 네, 모두가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노래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곡을 발표해 주실 예정인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멋진 공연 보여주신 휠타님을 보내드리고, 네, 휠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언제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수진 씨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립 이야기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건데요. 마지막 곡 수진 씨가 골라주신 다름아름의 천천히 즐겁게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갑니다. 만나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우리 모두가 이용합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함께 살기 위해 이동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 멈춘 장애인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의 장애인이 어떻게 이동하며 여러분 주위에서 살고 있는지 한 번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저희는 그저 함께 살아가자고 외치는 중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즐겁게 함께 힘들고 지칠수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떠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지 마.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새벽에 태양은 빨갛게 뜬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힘들고 지칠수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떠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지 마.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새벽에 태양은 빨갛게 뜬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